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답잘해주는 친절한 토익쌤 김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5번째 묻고 답하기 진행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쭉 컨텐츠의 양이 좀 쌓여야 의미 있는 자료가 좀 될 것 같은데 언제 다 쌓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의미 있는 질의응답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의 질문 가지고 답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KA1189 땡땡땡땡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학생인데요. 자, 뭐라고 질문을 주셨냐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수준 높은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꾹뻑. 저는 Part 5, 6 문제를 풀면서 항상 예전에는 해석 접근을 우선적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럴 것이에요. 자, 그런데 토목다 시작하고 나서 문장 구조, 문법 분석, 관용과 암기만으로 문제를 빠르게 풀어나가는 방식을 보면서 제가 강의를 그렇게 해드리거든요. 저도 그렇게 문제를 풀고 싶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항상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마음이 급해지는 나머지 너무 쉬운 어법과 문법 문제가 아닌 이상은 습관적으로 계속 해석 접근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Part 5, 6를 풀어나가는데 선생님처럼 문장 구조, 문법, 분석적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필수적일까요? 어떻게든 해석 접근을 자제하고 문장 구조를 눈에 익히는 훈련을 그러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해석 접근이 익숙하다면 이대로 계속 방식을 고수해도 되는 건지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고수라고 하는 단어가 귀에 탁 꽂히네요. 그죠? 저도 이제 배우 고수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런 방식의 고수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인데요. 실제로 수업 시간에도 제가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라고 학생들에게 시켜보고 관찰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모습을 되게 많이 보게 돼요. 평상시에 연습은 제대로 잘했죠. 그런데 문제풀이로 들어가면 막 마음이 급하니까 막 문제부터 쭉쭉쭉쭉 읽으면서 해석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하게 되죠. 여러분들 Part 7에 투자할 시간이 적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제가 어떻게 제안을 드렸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1, 2분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Part 5, 6에서 문제부터 먼저 읽지 말라 그래요. 문제 읽지 마. 자, 그 다음에 선택지부터 먼저 점검해.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께. 자, 선택지에 뭘 점검하죠? 자, 품사와 어형을 먼저 점검하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같지 않으면 자, 뭐부터 따진다? 바로 구조만 판단해서 이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만 따지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구조 유형이다. 세 번째로는 품사가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의미를 따져봐야죠. 그때는 품사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의미가 만약에 다르면 어때요? 이거는 어휘 유형이다. 어휘 유형이 Part 5, 6의 한 절반 정도가 조금 넘어요, 여러분들. 가장 숫자가 많은데 어휘 문제는 당연히 해석 접근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품사도 똑같은데 의미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desk, a desk, the desk, desks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자리도 명사 자리일 거고 의미도 책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어법 문제라고 하고요. 어법 문제는 적용해야 될 아이템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습관화 시키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잘 안 되죠. 이유는 이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번거롭고 불편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왜? 영어는 2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도 많고 품사를 따지는 습관 자체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참 난감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게요. 초반부에는 저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운동화끈을 묶고 100m 경주를 해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빨리 뛸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운동화끈을 안 묶고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초반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귀찮고 번겁더라도 꼭 끈을 묶고 시작하실 것을 권장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습을 해두시면요. 우리나라의 토익 책들이 너무 좋아서 다 기출문제 변형한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변형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들 아직 모르시는구나. 토익은요. 반복 출제가 계속되는 시험이에요. 따라서 선택지에 대한 분석도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토익 책들에 있는 것들이 완벽하게 끝나잖아요. 그럼 실제로 토익 시험장 가서 보시면요. 너무너무 문제풀이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 품사 정리를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해주시고 접근 방식 자체를 올바로 가지기 위해서 연습을 하시면 자, 처음에는 막 시간 낭비 같지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빨리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 자, 품사 접근
의미 접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원칙 순서 잊지 마시고 잘 적용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덤으로 얻어가실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영어 문장의 구조 판단을 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즉, 나중에 해석 속도까지도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왜 안 해요? 귀찮다고 이걸 안 하시면 여러분들만 손해죠. 자, 오늘 걷지 않으시면 내일은 뛰어야 되니까요. 자, 꾸준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자, 꼭 연습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S 땡땡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느 수준까지 외워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notify 단어 하나가 주어졌을 때 통지하다의 뜻만 외우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 notify를 삼형식 notify somebody of about something 누구누구에게 통지해주다, 사형식 notify somebody 대절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통지해주다, 오형식 notify somebody notify somebody 투부정사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통지해주다. 자, 이렇게 하나의 문단 수준으로 산출할 수 있을 때까지 외워야 할까요? 자, 이렇게 질문을 지금 주셨습니다. 질문 안에 여러 가지 고민이 느껴져요. 나는 뜻만 외우고 싶은데 너는 왜 도대체 이런 말 뭉치 전체를 다 외우라고 하니? 뜻만 암기해도 되는 단어들 있어요. 토익에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단어들은 뜻만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단어의 정확한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익혀서 사용해야 되는 단어, 즉 그 사용법이 토익에 출제되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용법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자 암기하시고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점이 있다면 뭐냐면요, 일반적인 단어들 뜻만 외워도 되는 단어들은 얼마든지 자료를 여러분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많이 찾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전을 통째로 외우지 않는 이상은 사전 안에서 정보를 선별해서 토익에 출제되는 그런 포인트까지만 암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때는 여러분들 전문적인 강의의 도움을 반드시 좀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 토익 강의, EBS 토목달 토익 강의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토익을 빨리 끝내시고 싶으면 요거는 전문적인 강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것들을 제일 잘 정리해 드리는 강의는 당연히 저희 EBS 토목달이겠죠. 뻔뻔해져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되네요. 자, 여튼 단어 공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추가적인 질문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니 무슨 단어가 사탕도 아닌데 왜 이렇게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외우면 까먹고 참 죽겠습니다. 자,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원어민들은 왜 단어 잘 안 까먹죠? 매일 쓰니까요. 결국은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뇌 구조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망각하지 않으려면 자, 반복을 해야 된다가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공부를 이제 단어를 1시간을 외운다라고 했을 때 자, 3분의 2 정도는 오늘 외울 단어를 암기하시고요. 나머지 3분의 1은요. 이전에 한 6일 동안 공부했던 단어들을 반복해서 복습을 좀 해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누적학습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누적학습을 좀 6회 정도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덜 까먹는 그런 경향성들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잖아요. 단어들이 계속 새니까 세고 외우고 하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누적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루에 외우는 단어 숫자는 조금 줄이시더라도 잊어버리는 단어의 숫자를 방어하심으로써 결과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좀 학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생들이 자주 묻는 것이, 선생님 단어가요, 한 단어가 뜻이 5개인데 얘는 어떻게 5개를 다 외워야 될까요? 사전에 있는 거를. 자, 여러분들 사전에 만약에 5가지의 뜻이 있는 단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토익에 5가지가 다 나오는지 여러분들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그거를 암기를 다 해두시면 어떨까요? 기억이 영원히 갈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get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너무 열받아서 뜻이 많으니까 통째로 다 외우려고요, 사전을 다 외웠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안 쓰는 것부터 하나씩 까먹어요. 자, 그렇다면 방법은 뭘까요? 저는요, 여러분들 사전에 5가지 뜻이 나와 있다 해서 5가지를 다 외우도록 제한 드리지 않습니다. One at a time. 한 방에 1개씩만 외우세요, 뜻을. 예를 들어 run, 처음에 달리다 외우세요. 그런데 토익 공부를 하다 보면 달리다로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사전을 또 찾으세요. 그럼 운영하다의 뜻이 나와요. 세 번째는
광고 따위를 싣다. Run an ad in the paper. 이렇게 얘기하면 신문에 광고를 싣다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하나의 뜻씩 여러분들이 확장시켜 가시면 됩니다. 즉 5가지의 뜻이 있고 토익에 5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5개의 단어를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휘 공부와 관련해서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뜻뿐만 아니라 사용법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토익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해두시라. 자, 2번째로 자꾸 까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누적학습을 하시라.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누적학습을 프로그래밍해서 여러분들이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3번째, 뜻이 여러 가지인 단어는 어떻게 해라? 한꺼번에 욕심부리면서 다 외우려고 하지 마라. one at a time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씩 암기를 하시라.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2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좀 시간을 좀 보내봤는데요. 자, 저희는 여러분들의 신발 사이즈 토익이 900기가 될 때까지, 항공모함이 될 때까지 계속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창에 여러분들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또 제가 골라서 답변 드릴 테니까 자, 열심히 여러분들 댓글창에 질문들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응원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오늘의 지리응답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